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한양에서 온 어사가 깜짝 놀라며 보고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 100여 명이 3개월째 단 한 번도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듯 전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웃지 못하게 된 이후로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가축이 병들고 우물물이 탁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을 어귀에 이상한 돌비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00번 웃으면 저주가 풀린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면 안 된다. 진심으로 웃어야 한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웃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100번을 웃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저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던 소중한 것과 한광대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스터리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재미있는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철종 3년, 여름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유쾌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웃고 떠들었지요. 이웃끼리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모여 놀이를 즐겼습니다. 마을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마을 잔치를 여는 것이었죠. 그때마다 광대들을 불러 공연을 보고 다 함께 웃고 즐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수리였습니다. 복수리는 타고난 광대였습니다. 그의 재주는 놀라웠지요. 줄타기, 땅재주, 탈춤, 무엇이든 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리의 진짜 재주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복수리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복수리는 정말 웃기구나. 복수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웃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수리를 좋아했습니다. 잔치 때마다 복수리를 불렀지요. 복수라, 이번에는 무슨 재주를 보여줄 거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하. 복수리는 늘 새로운 재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웃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박원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지요. 이 마을은 너무 시끄럽다. 백성들이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다. 박원님은 마을 잔치를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잔치는 금지한다. 광대 공연도 금지한다. 백성은 일만 해야 한다. 사람들은 항의했습니다. 원님,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잔치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시끄럽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박원님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마을 잔치가 사라졌습니다. 광대 공연도 금지되었지요. 복수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수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일하러 가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재미가 없네. 예전엔 그래도 잔치 때 웃었는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수리는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지 않으니 마을 전체가 우울해 보여. 복수리는 몰래 사람들을 웃기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재주를 부리거나 우스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복수라, 그만해. 원님이 보시면 큰일 나. 조용히 해, 우리도 일해야 해.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복수리는 슬펐습니다. 내가 재미없어진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변한 건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마을 어귀에서 한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시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복수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스님에게 밥을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젊은이, 왜 그렇게 슬픈 얼굴입니까? 저는 광대입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제 일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왜 웃지 않습니까? 원님이 잔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을 잊은 마을, 불행한 일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0번을 웃으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0번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웃어야 합니다. 억지 웃음은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님이 복수리에게 작은 방울을 주었습니다. 이 방울을 흔들면서 사람들을 웃게 하십시오. 한 사람이 한 번 웃을 때마다 방울에서 소리가 날 것입니다. 100번의 소리가 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억지로 웃기려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즐거워서 웃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수리는 방울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복수리는 방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예쁜 방울이었지요. 이 방울로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다고. 복수리는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수리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웃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바빠. 다음에 일해야 해 미안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리는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수리는 우물가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요. 왜 우니? 엄마가 저한테 화냈어요. 제가 웃었다고. 웃어서 화를 내. 네.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은 웃으면 안 된대요. 원님이 싫어하신대요. 복수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웃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복수리는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얘야, 웃는 건 나쁜 게 아니란다.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야, 정말요? 그럼, 자, 아저씨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복수리는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귀를 움직이고, 눈을 굴리고, 입을 삐죽거렸지요.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재미있어요. 그 순간, 땡그랑, 방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리가 났어. 복수리는 기뻤습니다.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아이야, 고마워. 아저씨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날부터 복수리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재주를 부렸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복수리가 공중제비를 넘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방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복수리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웃었지요. 땡그랑, 땡그랑, 부부싸움을 하는 집에 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두 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싸우셨는데, 복수리의 우스운 이야기에 부부가 웃으며 화해했습니다. 땡그랑, 이렇게 한 명씩, 한 번씩, 복수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울 소리가 20번 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40번.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복수리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러게. 오랜만에 웃었더니 가슴이 시원해.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원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리란 놈이 또 사람들을 웃기고 다닌다고? 당장 잡아오너라. 복수리는 붙잡혔습니다. 내 놈. 내가 금지했는데 감히. 원님, 웃음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웃어야 합니다. 입 닥쳐. 너 같은 광대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진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복수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복수라, 가지마.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꼭 돌아올게요. 여러분을 웃게 하기 위해서. 복수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지요. 창문 밖에서 우스운 소리를 내거나 몰래 재미있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방울 소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60번, 70번, 80번. 하지만 박원님의 감시도 더 심해졌습니다. 복수리를 찾아내라. 밤에 마을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 복수리는 점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99번째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복수리는 설레었습니다. 100번째 웃음을 만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원님이 마을 전체에 통금을 내렸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마라. 복수리를 돕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복수리는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지막 한 번을 어떻게? 복수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원님을 웃게 만들면 돼. 복수리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복수리는 당당히 관아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리다.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복수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복수리는 박원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내 놈이 복수리냐?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뭐? 제게 마지막으로 공연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원님을 웃기지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호, 재미있군. 좋다. 내가 나를 웃길 수 있다면 용서해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목을 친다. 감사합니다. 복수리는 원님 앞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줄타기를 하고 제주를 넘고 탈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박원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시시하군. 복수리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온갖 재주를 다 부렸지요. 하지만 원님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나. 복수리는 지쳐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그때 복수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복수리는 원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의 걸음걸이, 말투, 표정을 그대로 따라했지요. 나는 박원님이다. 웃지 마라.
일만 해라. 관아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박원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 놈, 감히 나를. 하지만 복수리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원님이다. 하지만 사실은 복수리가 갑자기 울상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외로워. 그 순간 박원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복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싶어. 하지만 원님이라서 웃으면 안 돼. 복수리의 표정이 너무 슬프고 우스웠습니다. 박원님은 참지 못하고 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땡그랑 방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00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관아 전체가 빛으로 감싸였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번의 웃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웃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빛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 호, 억눌렸던 웃음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원님도 계속 웃었습니다. 하, 이게 무슨, 하. 원님은 웃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웃음이 멈췄을 때 박원님은 복수리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라, 미안하라. 내가 잘못했다. 원님, 나는 백성들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웃음도 필요하구나. 박원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다시 마을에 웃음을 가져다 다오.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님. 그날부터 마을이 변했습니다. 잔치가 다시 열렸습니다. 복수리의 공연도 재개되었지요.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도 다시 잘 자랐습니다. 가축도 건강해졌고 우물물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박원님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웃었지요. 하하, 복수라, 정말 재미있구나. 감사합니다, 원님. 어느 날, 그 늙은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복수리, 잘 해냈구나. 스님, 덕분에 마을이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스님, 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은 따로 없었다. 내가 만든 100번의 웃음, 그것이 기적이었다. 제가요? 그렇다. 웃음은 마법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퍼져나가면 마을 전체가 행복해진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억해라. 웃음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 노력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복수리는 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방울은 평범한 방울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복수리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방울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웃음의 소중함. 복수리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리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지요. 복수리의 공연을 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복수리는 웃음을 파는 광대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복수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수리는 젊은 광대 하나를 제자로 받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습니까? 복수리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
진심, 그렇다. 기교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리는 제자에게 그 방울을 물려줬습니다. 이 방울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웃음의 방울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 때마다 이 방울이 소리를 낼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자는 방울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웃음의 방울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웃을 때마다. 땡그랑. 여러분, 이것이 웃지 않는 마을의 수수께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웃음은 소중합니다. 웃음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둘째, 진심이 중요합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진짜입니다. 셋째, 웃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넷째, 재미와 즐거움도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만 하는 삶은 공허합니다. 다섯째, 권력자도 인간입니다. 박원님도 웃음이 필요했습니다. 여섯째,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수리의 노력이 마을을 구했습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리는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웃고 계신가요? 현대사회도 조선시대 그 마을과 비슷합니다. 일에 쫓겨 웃음을 잃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웃음은 약입니다. 스트레스를 날리고 건강을 좋게 하고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어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웃고, 친구와 함께 웃고, 동료와 함께 웃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 보십시오. 복수리처럼 말입니다. 작은 농담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웃게 만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방울이 소리를 낼 것입니다. 땡그랑. 그 소리가 모이면 여러분 주변도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복수리의 마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웃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진심으로 즐거워할 때 나오는 웃음입니다. 그런 웃음이 진짜 마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웃어보십시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게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배를 잡고 웃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웃음 이야기를 알려주십시오. 언제 가장 많이 웃으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웃게 만드나요?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쾌한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